안녕하세요. 정다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봄날 보내고 계세요? 와, 또 너무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은 지금 4월이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날씨가 따뜻해져서인지 많은 분들 옷차림이 가벼워지셨더라고요. 근데 아직 일교차가 조금 심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봄날 보내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얘기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장님이 다음 달 월급은 비트코인으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받으시겠어요? 예전에 이제 정말로 이거에 대한 얘기나 문의가 많았거든요. 특히 최근에도 이런 문의들이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인한 이득을 얻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회사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지급을 했는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약간 저희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대형 커머스로 그만둘 때 이제 메일을 돌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던 뭐 한두 분이 메일을 보내시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겠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셨대요. 알고 보니 그분이 수익률을 비트코인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굉장히 예전에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이제 큰 이렇게 비용의 이제 뭐 이렇게 이득을 얻게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뭘 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나는 정말로 뭘 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이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게 변호사 일을 할 것 같고, 더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하고, 또 이제 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해가면서 좀 즐겁게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는 되게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효과이잖아요. 가상화폐에.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루나코인 사태처럼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든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즉 가상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정당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시작이 되는 거죠. 실제로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제 뭐 컨설팅이라든지 뭐 창업 지원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질문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또 IT 기업인데 임금의 일부를 혹은 임금 전체를 이렇게 지급하는 게 과연 나쁜 걸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임금은 그러니까 월급이죠.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잖아요. 근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임금에 관한 몇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임금을 이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걸 통화로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정말로 통화에 해당하는가라는 이제 문의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행정관청이라든지 법원에서는 사실은 이런 가상화폐들이 임금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로기준법에 이제 원칙적으로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해요. 뭐냐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근로소득세라든지 아니면 4대 보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령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죠. 또 단체 협약에 보면 조합비 공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근데 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뭐냐면 법령은 그렇죠. 법령은 그렇게 내가 알겠는데 근데 근로자가 동의하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은요. 이제 물론 사적인 영역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취지나 목적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 생활의 안정, 그리고 사회 발전을 이렇게 도모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통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왜 주위에 그런 분들 가끔 계시지 않아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업을 하다가 전과가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이 어떤 거냐면 임금 미지급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로 뭐 이렇게 위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 이렇게 그렇게 좀 처벌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시고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각서처럼 작성을 하고요.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위법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임금 지급하실 때 또는 이제 근로자와 여러 가지 생활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할 때 함께 좀 고민해서 잘 풀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간단히 이제 임금 관련된 얘기들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황사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정말로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봄날 보내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